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5월부터 연말까지 용띠들의 운세를 진단 설명해드리고 각 달들의 효율적인 운세 전략까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보통 연초에 혹은 운세를 설명할 때 시간의 순행에서 1월부터 12월까지 설명을 하곤 했죠. 그런데 오늘은 벌써 한 해를 상중하로 3등분해서 생각을 해보면 이미 상반기, 즉 한 해 운의 3분의 1이 지나가고 있어서 오늘은 시간의 순차적인 설명이 아닌 키워드 중심으로 팩트만 설명하고 해당되는 운세 대응 전략 찾아보겠습니다. 용띠들에게 올해 이성과 연애운, 애정, 또 사람 때문에 혹은 귀인이 도움을 주는 그런 운세를 한번 살펴볼까요? 음력 7월달이 바로 유아복무의 운세가 펼쳐지는데요. 유아복무의 운세라는 것은 울다 지쳐 잠들어 있는 아이에게 어머니가 나타나서 젖을 물려주는 그런 운세이죠. 배고픈 아이에게 어머니가 나타났으니 아주 좋은 거죠. 그때 허기도 면하게 되고 비로소 그 순간에 편안함도 찾을 텐데요. 그런데 그 운이 결국 나 스스로의 자력의 운이라기보다는 어머니라고 하는, 여기서 어머니는 귀인을 의미하거든요. 귀인이라고 하는 나 스스로의 힘이 아닌 제3자의 조력으로, 제3자의 도움으로, 또 귀인의 도움으로 내 운세가 반전되는 그런 아주 길한 운세를 의미합니다. 귀인이 나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운세죠. 새로운 어떤 귀인, 또 혹은 그 전에는 별로 덕이 안 된 그런 사람도 이런 운에는 나에게 도움의 역할이 되는 그런 길한 운세를 의미하는데요. 동시에 또 일의 해결이 뜻한 방향대로 성취되는 그런 운도 함께 들어 있습니다. 해결과 발전이 되는 거죠. 새로운 변화가 모색되면서 희망스러운 일들이 발전해 나가는, 그래서 청춘들은 이런 달에 결혼 운도 아주 좋을 수가 있고요. 또 미혼이신 분들은 이 귀인이라는 것이 이성이거든요. 여기에서는. 그래서 이성이 12달 가운데 가장 이성이 생길 수도 있는 그런 달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성과 귀인이 도움을 주는 이런 운세에서 여러분들이 늘 놓치지 말고 잘 이해해야 할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서 이 귀인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인 혹은 인격체 한 사람 한 사람일 수도 있지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그런 환경들이 여러분에게 덕이 되고 또 이로운 방향으로 바뀌었다면 바로 그렇게 바뀐 우호적인 환경과 추세라는 것도 결국 여러분들에겐 귀인의 역할이 된 거니까 바로 그런 환경도 귀인으로 보셔야 된다는 거죠. 또 눈여겨서 보셔야 할 대목이 있는데요. 귀인이 출현할 때 새로운 귀인일 수도 있고 또 그 전에는 덕이 안 된 그런 사람이 이런 운세에서는 여러분들에게 귀인으로 바뀌어 있다는 점인데요. 그 전에는 덕이 안 된 사람이란 누구일까요? 예를 들어 여러분을 그동안 시기 질투했던 그런 사람도 바로 포함된 그런 의미거든요. 이것은 결국 여러분들에게 유리하고 이롭게 바뀐 그런 운기 혹은 운세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그리고 그 힘이 아주 강하게 모든 부분에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동안 여러분에게 인간관계에 있어서 덕이 안 된 그런 인간관계가 여러분들을 위해, 여러분들의 운들을 위해 귀인으로 그렇게 만들 정도의 그런 운기와 운의 힘이라면 바로 그 자체가 여러분들에겐 최고의 귀인인 셈이죠. 용띠들에게 사업과 재물, 또 문서적인 성취운으로 크게 기대가 되는 그런 달들은 4월달 생각해 보실 수가 있죠. 4월달이라는 것은 양력 5월 12일부터 시작되는 음력 4월이니까 바로 지금이 해당되겠죠. 금괴포란의 운세인데요. 이 금괴포란의 운세는 작은 것을 품어서 후일에 큰 것을 만들어가는 그런 운세거든요. 이 금괴포란의 운세라는 것은 굉장히 실속 있는 그런 운세죠. 작은 것을 품어서 나중에 보니까 그것이 아주 제법 그럴싸하게 큰 것이 만들어져 있는 그런 운세를 의미하죠. 품는다는 것은 금전이나 또 실속 있는 알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또 사람을 품는, 사람을 잉태하는 것도 함께 의미하는데요. 또 애정이나 연애운이 또 좋아지는 운세이기도 하고요. 또 신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의 임신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나이 드신 분들 같은 경우는 또 자녀들 때문에 기쁜 소식을 듣게 되는 그런 운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금전운도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작은 것을 품는다고 했듯이 실속 있게 이런 달에는 좀 쌓여가는 그런 운세를 의미하거든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또 한 가지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은 게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결국 같은 이치로 이렇게 알을 품는 그런 정성이 필요한데요. 누군가 이런 달에 내가 좀 감싸고 품듯이 좋은 어떤 인간관계를 유지했다면 결국 이런 인간관계가 나중에 나에게 큰 덕이 되어 있는 것이죠. 실속 있는 귀인의 역할이 되어 있는 것이죠. 결국 이 달은 후일을 위해서 준비하고 계획하고 품는 그런 운세를 의미합니다.
이런 금괴포란의 운세가 지나면 음력 8월달이 또 좀 굉장히 좋은 운세인데요. 음력 8월이 바로 이 작선연탈의 운세죠. 작선연탈의 운세를 12달 운 가운데 가장 성취가 좋은 운세로 여러분들은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식욕에 비유하면 여러분들의 식욕이 아주 왕성해져서 그 운의 흐름이, 운기가요, 다른 사람이 먹는 것을 빼앗아 먹을 정도로 그렇게 강한 운세를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문서적인 성취라든지 문서운이 제일 12달 가운데 좋은 달이니까요. 이런 달에는 변화나 변동, 또 투자, 부동산, 이사, 매매, 진급, 아주 다양한 생활 속에서 여러 분야에서 그 성과가 두드러지게 좋은 그런 운세로 이해하시면 되겠죠. 시험 보는 사람들에게는 합격증이나 자격증도 문서가 될 수 있고요. 또 멀리 해외라도 다녀올 분들에게는 티켓도 작은 문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반적으로 이 일들이 확장되는 그런 운세로 보시면 되고요. 부동산 매매라든지 또 투자로 인한 수익 발생도 이런 달에 크게 생각해 볼 수 있죠. 결국 이 작선연탈의 운세라는 것은 운세가 좀 나아질 것이다 라는 그런 추세나 흐름의 예측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뭔가 좀 손에 잡히는 혹은 어떤 결과물들이 문서처럼 확정된 증빙이나 서류, 절차, 기타 다양한 방법과 양식으로 남는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이 점이 바로 이 운세가 갖고 있는 다른 운과 차이점이죠. 금전과 재물로 이렇게 길한 운세인 달에 또 여러분들이 세우면 좋은 그런 운세 전략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사업하시는 분들 같으면 이런 달에 좀 성과를 더 두드러지게 내기 위해서 공격적인 그런 전략으로 임해도 좋고요. 이런 시기에는 매출이나 또 사업의 이익이 증대되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매출이 크게 눈에 띄게 증대될 수가 있죠. 그래서 재고 관리도 좀 더 필요한 시기고요. 또 장사하시는 분들은 이런 경우에는 좀 매출 증가의 호주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한 해 운의 흐름으로 본다면 결국 이런 달들이 굉장히 큰 분기점이 될 수가 있죠. 매출이 확대되는. 일반인이나 직장인의 경우는 이렇게 금전과 성취운이 좋은 달들이 오면 기대해 볼 수 있는 일들이, 우선 직장인들은 직장 내에서 직장운이 좋아지고요. 또 승진이나 영전의 어떤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이런 달에 좀 기대해 볼 만한 그런 달들이고요. 영업이나 또 성과에서 두드러진 그런 실적을 바탕으로 뜻하지 않는 성과급도 나올 수가 있는 그런 달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이런 운이 왔을 때는 그동안 받을 돈 있는 곳에 전화라도 문자라도 하면 아주 좋은데요. 이런 달의 중요한 운세 전략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좋고 강한 재물운과 또 문서적인 그런 성취운이 예측이 된 이런 달들에는 특별하게 돈거래 같은 거는 아주 조심해야 되는데요. 빌려주는 게 어떻게 보면 선의로 시작이 되었지만 자신의 어떤 재물 운수가 막힐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항상 염두에 두시는 그런 운세 전략을 취하시면 좋고요.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런 달에는 목표 수익률을 조금씩 높여가면 좋고요. 또 투자에 있어서 달 운세 비례해서 성과를 내는 경우라면 상관이 없는데 뭔가 좀 운세 예측과 비례하지 않는 그런 수익의 실현이 반복이 될 때는 이런 경우는 운세 예측이나 또 여러분들의 운기가 약해서가 아니니까요. 운세의 흐름의 어떤 한 박자 혹은 반 박자, 그 엇박자라는 신호거든요. 그래서 2, 3일 정도 그런 시기에는 투자를 좀 쉬셨다가 다음에 그 선순환이라고 하는 운세의 어떤 흐름에 다시 한번 타이밍을 맞춰서 탑승해 보시고요. 잘 또 운세 흐름에 본인이 탑승이 된 건지 안 된 건지는 그 다음에 좀 쉬신 다음에 소액이든 큰돈이든 며칠 쉬고 난 후에 수익률을 비교해 보시는 거죠. 그래서 플러스냐 혹은 마이너스냐가 그 기준의 틀이 되면 되겠죠. 다음엔 부동산 같은 경우요. 예를 들어 그동안 매기 없이 보러 오는 사람이 없던 그런 인적이 끊긴 그런 부동산도 이렇게 재물운이 또 성취운이 들어온 달들에는 막힌 일들이 서서히 전반적으로 기미를 보이면서 같이 풀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시세가 현저하게 싸게 내놓은 그런 매물이 있다면 조금씩 값도 현실에 맞춰서 제자리에 맞는 그런 가격으로 흥정을 해도 결국 막힌 운이 아니기 때문에 유리하게 계약서에 성사될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것도 함께 생각해 보시면 좋겠죠. 용띠 여러분들에게는 이 9월달이 가장 금전의 운으로 돈의 융통과 흐름이 가장 좋은 달이 될 텐데요. 손으로 천금을 희롱하는 수륙 천금의 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동산 매매로 인한 혹은 이동, 이사를 앞두고 또는 수입과 지출에 있어서 큰 거래가 발생하면서 내수 중에 목돈이 들어오게 되는 그런 운세를 뜻하는데요. 이런 즉 좀 돈의 규모가 제법 있는 그런 큰 돈이 움직이는 달이니까요. 이런 달에는 특히 이제 조심해야 될 게 사기 조심이죠. 가장 돈 운이 좋아서 큰 돈이 융통이 된 상태에서 사기를 당한다면 그 피해나 충격이 크기 때문이죠. 여러분들도 항상 기억해 두시면 좋은 게 좋은 운세 이면에는 우리가 항상 조심하고 주의해야 될 그런 운도 함께 숨어 있다고 이해하시고 현명하고 신중한 그런 운세 전략을 세우셔야 되겠죠.
12달 가운데 그래도 용띠들이 좀 조심하고 주의해야 될 또 그런 달도 함께 살펴봐야죠. 바로 10월 달인데요. 10월 달이 좀 인간들 구설로 조심해야 되는 그런 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월 달 같은 경우는 만인왕씨의 형국인데요. 만인왕씨의 운세라는 것은 만인이 나를 우러러본다는 그런 좋은 뜻이지만 운세에 있어서는 주로 좋은 의미보다는 사람의 입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구설을 의미하거든요. 사람 때문에 신경 쓸 일을 의미하는 거죠. 결국 다른 사람 입에 여러분들 이름이 오르락 내리락해서 좋은 일은 없잖아요. 인간들 구설이나 사람이 나를 시기 질투하는, 더 나아가서 또 관제구설도 조심하면 좋은 그런 운세인데요. 또 연인이나 이성관계에서는 이별수도 이런 달에는 조심해야 되고요. 이 영상을 들으시는 여러분들께서는 미리 좀 구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인간관계에 있어서 적당하게 등거리를 유지한다든지, 또 어떤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좀 두 번 볼 일을 횟수라도 좀 줄여서 본다든지 효과적인 그런 운세 전략을 세우시면 좋겠죠. 구설조심이라는 게 운세 예측에서 자주 나오는 그런 메뉴지만은 실제로도 우리가 살면서 나쁜 혹은 불미스러운 일의 시작은 대개 또 이 구설로부터 시작이 된다고 봐도 과언은 아닐 텐데요. 여러분들께서도 그래서 달 운으로 운세 예측이 구설이 되었다면 항상 그 달은 특별하게 구설을 좀 조심하시고요. 지금 기왕에 관제 구설이 시작된 분들이라면 이런 달에 그 구설이 수옥살로 더 나빠지지 않도록 더 자기 방어에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구설의 종류도 굉장히 다양한데요. 구설의 시작이 상대방의 그 시기나 질투로 비롯될 수가 있겠죠. 이런 경우에는 그래서 처음부터 시기나 질투의 그 소지가 될 틈을 주지 말아야 되겠죠. 만병의 시작이 대수롭게 여기지 않던 감기로부터 시작한다고 하죠. 그래서 사람의 운세 흐름에서는 불미스러운 그런 일들은 대부분 이 구설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이 구설의 시작은 항상 우리가 주의하고 조심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구설의 시작은 또 결국 말과 행동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과 행동에 있어서 특히 구설이나 불만을 만들 사람이다 싶으면은 그런 사람과는 좀 더 조심하고 더 피하는 게 상책이죠. 구설이 소지가 될 그런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아무리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그 생각을 순수한 의도와 행동으로 표현해도 그 사람 앞에서는 결국 왜곡되기 쉽거든요. 또 구설이 들어오려면 나는 가만히 있어도 와서 들어오는 게 또 구설이니까요. 이런 경우 항상 그 상대방과 나를 세우기보다는 여러분의 정신건강을 위해서 또 여러분의 에너지를 아끼는 차원에서라도 그런 상대방과는 좀 피하는 게 상책이고요. 또 있게 되더라도 좀 가급적 머무르는 시간을 좀 최소화해보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죠. 구설을 조심해야 되는 달이 10월이었다면 또 맹인실장이라는 그런 운세가 바로 5월달의 운세니까요. 이런 달도 좀 조심하면 좋겠죠. 5월달의 운세 음력으로 5월달이니까요. 맹인실장의 운세는 지팡이를 짚고 가던 장님이 지팡이를 잃어버린 그런 운세를 의미하죠. 조심해야 되는 그런 달이죠. 앞길에 느닷없이 생긴 그런 걸림돌, 또 장벽을 슬기롭게 헤쳐나가는 그런 운세 전략이 필요한 달인데요. 장님에게 지팡이가 없어졌으니 그 순간에 앞길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진 거죠. 그래서 이런 달에는 신중하게 도처에 불리하게 조성된 그런 위험 구간을 잘 살펴서 지나가야 되는 그런 운세죠. 관제구설에 휘말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고요. 재물의 손재수라든지 사물의 손실수, 또 투자 시에 위험 부담의 최소화 전략이 좋은데요. 재물의 어떤 손실, 사물의 손실수는 이런 거죠. 지갑이나 휴대폰을 분실한다든지, 또 투자를 하시는 분들 같으면 투자 수익률이 마이너스가 될 수가 있다든지, 미리 우리가 운세 측에서 이 얘기를 들었다면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런 달에 미리 좀 현금화하는 전략으로 임하시면 좋고요. 또 기대 수익률, 목표 수익률을 전달보다는 다른 때보다는 좀 낮게 잡아둘 필요가 있죠. 될 수 있으면 현금화하면 가장 좋고요. 또 이런 달에는 이사나 투자, 변동은 불리하니까요. 이런 시기를 좀 피해서 계획을 다시 한번 잡아보시면 또 현명한 운세 전략이 될 수가 있고요. 이런 달은 사람 조심, 사기 조심, 건강 조심 이것만 염두에 둔다면 또 별 탈 없이 넘어갈 수 있겠죠. 운세의 흐름이 중요하다는 것은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인데요. 이 운세의 흐름에서 운을 지배하는 그 중요한 힘은 사주의 주인인 여러분 한 분 한 분마다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의 그 남다른 의지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을 들으시는 용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마다 이 영상 시청이 끝난 후에도 각자 생활하시면서 내가 꼭 올해 크게 성취하고 말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의지들이 여러분들 가슴에 남아있다면 아마도 올 한 해 성과가 좀 눈부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용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마다 속의 성과를 내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 감성수초와TV에서는 중년들의 자기개발과 감성 충전을 위한 다양한 정보들을 올려드리고 있죠.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 채널에서 제공되는 이런 다양한 정보들을 실시간 무료로 편리하게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저희는 다음에 더 나은 영상으로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